네, 한 명의 취업준비생을 한 달 안에 취업의 짱으로 만들어드리는 블록버스터 스펙타클 판타스틱 일치월장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주인공을 만나는 시간이라 네.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자, 먼저 끝장 코치님 모셔볼게요. 커리어 101의 임기만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매주 임기를 늘려나가는 신화를 쓰고 계신 우리 임기만 소장님. 자, 그리고 오늘 새로운 취업준비생을 저희들이 또 맞이하는 날입니다. 네. 이 날이 되면 설레인데 이제 4번째 친구예요. 맞아요. 네, 3명이 지나갔고 일치월장 4기가 되겠습니다. 민진석 군이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민진석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기소개서 간단하게 들었습니다.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민진석이라고 본인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뭘 위해서 어떤 계기로 또 어떤 각오로 일치월장에 지원을 하고 임하게 되셨는지 각오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상반기에 30개 이상 기업에 지원했었는데 제가 면접에서 다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계기로 면접에 대한 스킬을 터득해서 하반기에 꼭 성공에 취업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얘기하시는 거는 이제 전문가 포스가 나는 분이세요. 뭐 떨지도 않고 네.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네. 30군데 이상을 떨어졌다고 하니까 또 마음이 짠해집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민진석 씨의 이력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봐야 되겠죠. 네, 보시죠. 자, 학교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네. 나이는 26세. 학점 4.04. 오, 높네요. 네. 자, 토익은 925점이 우와.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격증도 있네요. 네,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한국사 검정 2급, 펀드 투자 상담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네. 자, 수상 내역은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건국대에서 주최한 공모전에서. 자, 그리고 지원 직무, 영업관리, 일반 기업에서는 영업관리, 그리고 공기업의 경영 지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민진석 씨의 이력서를 쭉 살펴봤는데 네. 일단 뭐 문과 취업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중에서도 그래도 좀 수월한 경영학을 전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뭐 학점도 그렇고 토익 자격증 수상 내역 굉장히 소위 스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네. 굉장히 좋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코치님께서 선택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히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편파적이지 않거든요. 예. 먼저 솔직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네. 작가 선생님이 추천해 주셨고요. 네. 또 그 민진석 씨가 30군데 이상을 지원했었고 면접에서 4번이나 떨어져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그 한국직업방송에서 방송한 네. 200회 열려라 성공 취업에 출연한 적도 있었대요. 오. 방송에 출연하는 게 또 쉽지는 않잖아요. 방송 경력이 있네요. 예. 네. 그만큼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정말 특별하다고 해서 저는 또 마음에 들었고요. 저 보면은 제가 제자를 또 선택하는 이유는 본인이 얼마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그래야 제가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또 1, 2, 3기 학생들이 수도권이라든지 또 유학생이었잖아요. 또 그래서 이번에는 또 약간은 네. 배분을 하는 차원에서 네. 지방 캠퍼스 학생을 선택을 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 저 민진석 씨,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면 아시겠지만 인상이 참 선하게 생기셨어요. 예, 맞나요? 맞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학교가 사립대 지방 캠퍼스 이거 빼고는 뭐 나름대로 학점이 4.0입니다. 토익도 900점. 야, 이 대단해요. 925. 예, 와. 공모전 수상했고 말이죠. 네. 어쨌든 저기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스펙은 정말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것 좋아요. 같고 뭐가 문제가 되는지. 그렇다면 이제 이분이 스펙이 다 되는데 왔다는 이유는 직무 역량이 부족해서 온 건가요? 그래요. 그럴 가능성이 좀 가장 높은 것 같은데 네. 대표님이 볼 때 전반적인 스펙은 어떤 것 같습니까? 예, 박재건 아나운서께서 제대로 짚어주셨는데요. 그래요? 네. 말 그대로 저는 학교 빼고는 전반적으로 열심히 살아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즉 네. 성실성이 보이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30군데를 갖다가 지원했지만 그 질적인 차원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면 4군데 합격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4군데가 그 채용 연계형 인턴 모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지원 시 가점만 주는 청년 인턴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메이저리그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마이너리그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렇군요. 자,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그 민진석 씨가 그동안 지원했던 서류 통과 기업 그리고 면접 경험들을 살펴보면은 바로 본인이 조금 더 부족한 부분들이 저는 면접 스킬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첫인상 좀 선해 보인다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죠. 아. 자, 그래서 첫 이미지를 좀 더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과 둘째는 면접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답변 스킬을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으로 좀 보여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뭘 보완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고 정말 그걸 보완을 해 주실 텐데 일단 진석 씨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30군데 지원을 하셔서 이제 서류 통과한 기업도 있고 면접을 받은 기업도 있잖아요. 네. 어떤 기업들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서류 통과한 기업은 이제 대기업은 현대글로비스를 통과했고 그다음에 공기업은 한국전력거래소, 그다음에 한국전력공사, 네. 그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과했고 그다음에 면접까지 봤는데 현대글로비스는 이제 인적성에서 탈락했고 공기업은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네. 아유, 이게 좀 서류 합격, 서류 탈락한 게 나오고 있네요, 지금. 그러네요. 많은 기업을 이제 지원을 하셨었어요. 이렇게 30군데. 네.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인적성 테스트에서 탈락을 하셨네요. 네, HMA 테스트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렇군요. 최종 합격은 아니지만 이게 면접까지 간 것이 좀 다 나름 훌륭한 것 같은데 그래요. 임기만 소장님이 볼 때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적인 차원에서 엄밀히 따져보면 네. 그렇게 또 화려한 것도 아닙니다. 네. 본인이 그렇게 그동안 부정적이시네. 저는 또 객관적이어야 될 측면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또 하다하게 트레이닝을 시켜줘야 본인이 따라올 수가 있거든요. 예. 네. 자, 어차피 방송에 나온 이유도 본인이 또 훈련받고자 하는 또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자, 예.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기업 4군데 서류 전형 통과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채용 연계형 인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경쟁률이 셉니다.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알았었는데 엄밀히 따져놓고 보니까 청년 인턴이었어요. 웬만해서는 청년 인턴 같은 경우는 그렇게 경쟁률이 세지도 않고 네. 웬만하면 붙여주거든요. 근데 저기요. 이제 1차 면접에서 안타깝게도 떨어졌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네. 저는 조금 더 많이 면접 스킬을 보완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이 있었고 꼭 여기 비관적인 것만도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그 대기업 중에서 현대글로비스를 서류 전형 통과했어요. 네네네. 비록 인적성에 떨어졌지만 네. 저는 이 부분을 높이 사고 싶은데 오. 그만큼 그동안 출연했던 1기, 2기, 3기 학생들보다도 자소서에 대한 완성도가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최초에 썼던 자소서 그리고 최근에 썼던 자소서를 비교해 봤을 때 최근에 썼던 자소서가 정말로 나름대로는 정말 좀 훌륭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원래 이렇게 좀 하드하게 트레이닝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칭찬에는 좀 인색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소개서는 꽤 훌륭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외에도 면접은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탈락한 이유, 뭐 합격한 이유 이런 걸 나름대로 좀 구별을 해서 분석을 해보자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 서류 전형 탈락하고 면접 전형 탈락 부분을 구분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서류 전형 탈락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말씀드리면 필터링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민진석 씨 같은 경우에는 학교 스펙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자소서가 아무리 잘나도 잘 썼다 하더라도 엄연한 필터링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제 학교가 지방 캠퍼스다 보니까 네. 그런 약점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민진석 씨가 지금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네. 뭐 공모전에서 학교 주최 공모전에서 대상도 했었고 토익도 900점, 학점도 4.0이 넘는 훌륭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요. 만약에 학교가 소위 말해서 중경 외식급 수도권으로 얘기한다면 네네. 되었다면 저는 지금의 15%의 어떤 서류 통과율보다는 한 30% 정도는 되지 좀 않았을까라고 높지 생각합니다. 않았을까. 네. 어느 정도 자소서는 완비가 된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본적인 서류 전형을 위한 기본 조건은 되어 있지만 인풋을 조금 더 늘려서 확률 게임에 있어서 아웃풋을 조금 더 늘려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네. 예. 면접 전형에 있어서는 탈락한 이유는 첫 번째 좀 너무 선하잖아요. 그래서 선한 게 굉장히 강점이지만 예. 강한 건 없어요. 맞아요. 이미지가 조금 약한 측면이 있죠. 네. 그래서 눈에 조금 더 힘을 주셔야 될 것 같고 네네네. 그 기업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바로 입사해서 써먹을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는 인재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뭐 선한 거보다는 독한 때에 따라서는 당찬 이미지를 좀 더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또 면접에 있어서 본인이 답변 내용이 조금 더 부적절했고 그 돌발 질문에 대해서 순발력이 부족했었다라고 진단하고 싶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대표님이 이제 지나치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우리 민진석 씨 화면을 좀 일단 보세요. 화면을 보시고 좀 강한 눈빛을 한번 보내보세요. 쏴주세요. 더 눈빛 좀 더 세게, 강하게. 아유, 워낙 예. 선하세요, 정말 인상이. 선하다 못해 개슴치레하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민진석 씨 저기 대표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대표님 의견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제가 자, 눈에 힘 주면서.
네. 컨설팅 같이 했었는데 네. 그때도 제가 좀 떨어서 이제 자신감이 좀 대표님 이렇게 살짝 압박 질문하셨었는데 그때도 좀 자신감이 좀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맞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또 금방 또 이렇게 꼬리를 내리는 이런 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겸손하잖아요. 반박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맞아요. 자, 말씀해 주시죠. 너무 겸손한 게 문제죠. 그래서 그동안 그 원인을 조금 더 짚어보면은 네. 왜 민진석 씨가 이렇게 네. 면접에서 약했을까라는 측면을 좀 더 심층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네. 면접 준비를 그동안 혼자서만 해왔어요. 네. 그 원인을 살펴보면 혼자서 준비해왔기 때문에 이미지 트레이닝도 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죠.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지방 캠퍼스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나 이런 서울권보다도 스터디 결성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혼자서 면접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조금 더 발생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한 솔루션으로는 우선 당연하죠. 어떻게든 취업 스터디에 참여를 해서 연습의 기회를 늘려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보면 가능한 많은 면접 기회 본인 스스로를 노출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본인이 원하는 위시리스트의 기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중견 기업에도 닥치는 대로 지원을 하고 갈지 말지는 나중에 결정해야 되거든요. 학생들끼리 정말 100번 연습한 것보다 실전에서 한번 긴장해 본 경험들이 면접에 대한 긴장도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하나의 경험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본인이 돌발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순발력 있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들은 면접 질문에 대해서 예상 답변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면접 답변을 제대로 작성해보고 본인의 자기소개를 바탕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예상 질문들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답변해볼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취업 스터디를 꼭 결성을 하고 적극적으로 면접에 한번 임해보고, 그러니까 떨어보고, 그리고 면접 노트를 작성해야 된다. 굉장히 구체적인 이제 실행 방안이 나왔는데, 진석 씨 그동안 1차 면접에서 이제 몇 번 떨어졌잖아요. 한 4번 정도 떨어진 걸로 지금 돼 있는데, 1차 면접을 일단 통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차 면접관들의 특징이란 뭐가 있을까요? 1차 면접을 떨어진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 한다면 네.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의 취업 준비생들이 만약에 1차 면접에서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먼저 기본 실력 아니면 첫 이미지 메이킹이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 면접관들의 특징은 주로 팀장급이라고 할 수 있고 차 부장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연령대로 따진다면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중반 정도 될 수 있고 입사를 하게 된다면 그분들하고 바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바로 똑똑해야 되는 내가 몸이 편할 그러한 후배들을 뽑고자 하거든요, 부하사원들을. 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직무 적합성이 맞아야 되는데 전공 지식이라든지 공통 역량 또는 직무 적합성 부분에 있어서 전공 지식에 대한 기본기가 탄탄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진석 씨 같은 경우에는 공사라든지 영업 관리 직무를 지원했기 때문에 이공계에 비해서는 전공 지식을 크게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공통 기본 역량 측면에서 조금 더 기본이 갖춰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예상되는 탈락 원인으로는 면접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거나 그래서 중언부언하거나 핵심이 없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특히 이미지에서도 그게 연결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기본 역량을 좀 더 보완해야 되겠다. 좀 더 2차 면접에서 탈락한 이유를 또 말씀을 드리면 이제 1차 지나서 2차 면접을 또 가신다면 2차 면접관들은 이제 임원급이라든지 대표이사가 면접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무래도 중후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중반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1차 면접에서 이미 전공 지식이라든지 공통 기본 역량은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이미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께서 판단하고자 하는 것들은 인성이나 로열티, 우리 회사에 관련해서 얼마나 애정과 관심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로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2차에서 떨어졌다 한다면 본인이 그 나머지 1%나 2% 절박감이라든지 진정성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못 보여준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2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모르면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잘못 차칫 거짓말을 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1차, 2차 이렇게 또 구분을 해서 분석을 해주셨어요. 네, 우리 저기 민진석 씨를 오늘 제가 처음 봤지만 왜 면접에서 떨어졌는지 제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까도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런 것들을 대표님께서 얘기를 하니까 바로 수긍을 하고 이런 것들 너무 선량하다는 겁니다. 이러면 안 돼요.
네,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왜 그렇게 보셨습니까? 저는 눈빛이 사실 강한 남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모습들을 또 면접관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반항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자신감 말씀하시는 거죠? 반항이 아니죠. 자신감. 네, 나의 진정성. 네, 네. 나의 진정성은 이런데 왜 못 알아줍니까?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맞습니다. 네. 자, 방송 외에 이제 그 대표님께서 이제 앞으로 별도로 이제 컨설팅을 해 주실 텐데 뭐 궁금한 거 있습니까? 네, 지난번 그 컨설팅에서 선생님께서 제 성향이 관계지향적이라기보다는 성과지향적 그리고 그 커뮤니케이션 스타일도 직접적인 스타일을 하셨는데 제게 맞는 기업이랑 직무를 추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직무. 네. 네. 그 진성님이 겉으로 보시기에는 조금 조용하고 네. 내성적인 측면처럼 보이죠. 네. 근데 실제적으로 대화를 나눠보면은 상당히 좀 내적으로는 공격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 중심적이고 성과지향적 목표의식이 뚜렷합니다. 네. 그렇다는 그 반증은 학점이라든지 공모전, 일을 시작하면 좀 승부분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팀워크와 관련된 팀 프로젝트를 얘기를 나눠봤을 때도 본인이 그 어떤 팀이 제대로 잘 돌아가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스타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본인이 어떤 그 보여지는 이미지와 내적 강점들이 좀 부조화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1순위로 일단은 공기업에 있어서 지방 이전 공기업을 좀 더 노려보는 게 낫겠다. 네. 왜냐하면 공기업은 크게 직군 단위로 모집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사무 쪽 아니면 관리직 쪽이니까 이쪽에서 좀 더 확률을 좀 더 높여보고 그동안에 좀 약점은 그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해요. 하지만 그래도 많이 뽑는 영업관리 직무로 먼저 지원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스펙 진단 그리고 앞으로 컨설팅을 통해서 또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될지 보완점 위주로 한번 분석을 함께 해봤는데 앞으로 진행될 2주, 3주, 4주 어떤 내용으로 코칭해 주실 거예요? 예, 민진석 씨의 자소서가 상대적으로 완성도가 높다라고 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다른 취준생들께서는 자소서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빼놓을 수는 없고 그래서 2주 차에는 자기소개서에 대한 보완점 그리고 뭐 글로비스의 서류 통과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글로비스에서 과연 어떤 점에 있어서 좀 더 차별화된 점이 있었나 잘 쓴 점이 무엇인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3주 차에는 면접을 위한 첫 단추, 1분 자기소개 그리고 4주 차에는 면접에 대한 전반적인 코칭 위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민진석 씨 오늘 그 용기를 내서 일시월장에 이제 처음 출연을 하셨는데 네. 소감이 어때요? 네, 상당히 이제 생방송이라고 들어서 긴장을 많이 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긴장된 상황이 면접 상황이라 생각하고 좀 준비해서 좀 더 나아진 모습으로 이제 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4주가 끝났을 때는 네. 정말 더 나아져서. 네. 정신 차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처음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아, 굉장히 떨리실 거예요. 사실 그 저는 면접보다 방송이 더 힘듭니다. 첫 방송인 경우는 더욱더 힘들 텐데 오늘 그래도 잘 해주셨고 네. 앞으로는 그 성공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저희들과 나아갈 일만 남아 있으니까 우리 그 임기만 대표님 말씀 잘 듣고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자, 생방송의 긴장을 또 면접의 긴장으로 대입시켜서 연습해보는 것도 좋은 좋죠.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네, 앞으로 기대해 보겠고요. 커리어 101의 임기만 대표님 그리고 취업준비생 민진석 씨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